예, 국회 사개특위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국회를 경랑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을 허가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담은 패스트트랙이 오늘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력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주요 전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하루 종일 글쎄요, 국민들, 시청자들의 가장 많이 들렀던 내용이 사보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예. 국회가 굉장히 그 단어 때문에 혼란을 그렇죠. 빚었죠. 네.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간사 의원인데, 그렇죠?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야지 이게 통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임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근데 결국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를 했고, 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상황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을 하느냐, 어제 밤까지도 안 됐는데 오늘 오전에 신청을 일단 국회 의사과에 네, 제출을 팩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로 했죠. 네. 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상황이? 일단 뭐 절차는 아마 뭐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자통신 매체로 하기 때문에 팩스나 아마 이메일 같은 걸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착으로는 국회의장이 이제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병원에 계시니까 아마 그것도 병원에서 결재를 하는 방식. 지금 뭐 꼭 뭐 서류를 들고 가지 않더라도 전자 결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마 의장이 결재를 해야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날짜가 잡혀 있고 오늘까지 하기로 돼 오늘까지 있거든요. 하기로 돼 그리고 있죠. 또 뭐 원내대표가 신청해서 의장이 안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내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오전 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보임 허가와 관련해서 국회법 해석에서도 좀 차이가 네,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원내대표의 권한인 건 맞습니다. 원내대표의 권한인 건 맞는데 지금 뭐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완전 틀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소속 사보임하는 해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당 원내대표가 관여할 전혀 그런 관계없죠. 관계없는 예, 겁니까? 그럼요. 원내대표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의장이 이제 승인하면 되는 사항인데 네. 이제 핵심은 이건 있어요. 그 6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에 안 된다. 그리고 예. 다만 예외적으로 뭐 질병의 경우는 된다.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처럼 임시 기간 중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규정이 사실 나중에 새로 들어간 규정입니다. 근데 그때 규정 취지는 임시회 기간에 한 번 바꿨다가 다시 못 바꾼다. 그러니까 한 번 바꾸면은 그걸로 다시 못 바꾼다. 예. 이런 규정으로 해석하는 의미도 있어서 예전에 뭐 김웅신 의원 사건은 사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국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나 뭐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별로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 운영의 문제, 여야 간의 합의 문제라는 게 더 우선한다. 설령 이걸 법으로 끌고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국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뭐 가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박정화 대변인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제 상황, 오늘 아침 상황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을 유보할 거고요. 예. 당연히 뭐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요. 좀 전에 뭐 논란이 됐던 거는 전 여당에서는 예. 임시회 기간 중에 사보임을 2번 이상 할 수 없는 게 입법의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해석은 그 48조 6항이 위헌이 질병 등 불가피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헌이라는 주체를 가지고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그다음에 해당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오신환 의원이죠. 그렇죠. 오신환 의원이 자기 주체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나는 사보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원내대표가 그거는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죠. 특이하게도 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정개특위 인원이 18명인데 이 중에서 사실은 그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가 현재 확보된 게 이제 9명. 그러니까 민주당 8분하고 민주평화당 1분.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이제 2분인데 여기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애초에 있었고. 사개특위에 네, 있는 사개특위. 거죠. 사개특위. 그러니까 공교롭게 딱 한 명의 숫자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신환 의원에서 최입의 의원으로 사보임을 한 거죠. 근데 임시회 기간에 이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도 사보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당 스스로도 이 임시회 기간에 사보임을 한 적이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또 반박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건
규정상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한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우리 국회 역사상에 또 한번 그 재밌는 장면으로 한번 기록될 만큼 좀 우스운 상황 같아요. 예. 좀 우선은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지난번 뭐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봤지만 그 청와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지형을 여당이 그 인위적으로 뭐 이중대 삼중대까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친범 여권 그 의회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네. 큰 빅픽처 아래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떤 연유인지 그다음에 그게 뭐 암묵적으로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의원들의 의사와 그다음에 당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렇게 이제 그 일종의 꼼수 뭐 예. 이런 걸 통해서 통과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사보임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됐냐 해석은 저는 뭐 지역적인 네.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패스트트랙 문제가 터지면서요. 바른미래당의 내용 사태가 이제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이후에 손학규 대표를 그렇죠. 퇴진 요구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났는데 유승민 이제 의원까지도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실 이번 일로 궁지에 좀 몰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어제 이제 표결 결과인데 예. 유승민계가 우리가 보통 8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서 11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대 11이었는데 아마 박지선 의원이 안 왔으니까 아마 13대 11 정도 구도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누구냐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하지만 근데 저는 아마 유승민 의원 쪽에서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진퇴나 아니면 뭐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과 연계된 문제거든요. 결국 나중에도 투표를 하게 되니까 저는 아마 11표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럼 13대 11 정도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계속 이런 구도, 그러니까 13대 11이 됐든 아니면 뭐 12대 11이 됐든 이런 구도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휘치면은 이게 뭐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구도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질이 멸렬하게 계속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누군가 뛰쳐나가면 좋겠지만 사실 네. 지금 누가 나가서 따로 정당을 만들거나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기 당도 많고 또 국회에 나가면 더 춥다면서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날도 따뜻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뭘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예. 세를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럼 아마 양쪽에 서로 나가러 하면서 이 비슷한 어떤 지금 세력이 비슷한 구도 속에서 계속 아마 뭐 주도권 다툼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끼리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공동행동이라는 게 뭐 집단 탈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번에 표결 정도에 예를 들어서 뭐 불신 뭐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불심 투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럴 때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겠지만 예. 말 그대로 이분들을 어디 가겠어요 지금 가서 따로 당을 만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당 내에서 주도권 다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보임 사태가 국회의장실 안으로 내부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많은 국민들 글쎄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충돌 모습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거 상황이잖아요. 글쎄요.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의장실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이 가서 이렇게 독대를 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집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뭐 점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보기 안 좋게 끝났습니다. 어제 상황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장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모종의 빅피처 속에서 패스트트랙이 올라갔다라고 야당 의원들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다음에 냉정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 인상에 남은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가서 고성이 있었고 예. 뭐 점거 의장은 또 병원으로 가시고 심지어는 끝내는 결국에는 뭐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져버리게 모양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정말 이게 왜곡이 됐다라고 해야 될지 점거를 해서 이렇게 뭐 항의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게 성추행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이것도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또 한국당의 의사표명을 한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경우에요.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많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약간 의도성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앞에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여성 경찰이라든지 여성 뭐 경위들을 두는데, 아마 저 상황에서 여성 뭐 비서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호원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은 뭐 가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뺨을 만진 거는 이제 뭐 이것도 성접촉이냐 성희롱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 상황이 기본적으로 보면 나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막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나는 이제 가겠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딱 이제 막아선 상황이라, 저거를 제가 보기에 오히려 성희롱이라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감금죄도 될 수 있어요. 사실 못 나가게 막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법으로 따질 영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까 말씀처럼 예. 원내대표라든지 뭐 당 지도부가 몇 명 가서 항의했으면 되는데 지금 한 80명, 당자까지 한 100명 정도 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딱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오히려 위협감도 느낄 수 있는 거라, 뭐 정치적인 행위에서 당연히 벌어지지 말아야 됐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뭐 고소 고발하거나 이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성추행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까? 사실은 어떤 상대에게 고의성이 모욕, 중요하죠. 고의성이? 네, 고의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집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저런 거를 성추행으로 뭐 어떻게 처벌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뭐 다른,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끝도 없어요. 뭐 장제 들어간 것도 그럼 허락 안 받고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고, 나가려는데 못 나갔으니까 감금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법으로 따질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위위원회 사보임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은 이제 의장이 갖고 있으니까 의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 지형상 만약에 사보임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접수가 된다면 의장께서는 당연히 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흥분하지 않았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전략적인 미스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특위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배정하는 거 원내대표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 때 그렇게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지지하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상임위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의장은 어찌 보면 약간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아마 원내대표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의장이 안 돼.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의 권한이라는 건 거의 형식적인 권한인데, 저건 제가 보기엔 의장한테 가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점점 한국당 측에는 좀 불리하게 되다 보니까 한국당이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개특위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한국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올려서 이런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는 더 이상 사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총선이 1년여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뭐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국회 내에서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이 있었고 뭐 지금 같은 패스트트랙 문제 있었고, 저는 뭐 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렇게 더 이상 대화나 이런 걸로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좀 더 강한 장애 투쟁 내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때는 조금 이해는 가는 점도 있어요. 더 이상 뭐 예.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실도 점거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전략적 미스가 또 발생했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좀 좋은 방법을 끌어낼 수 있을까,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건 야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인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생각지 않은 어떤 건들에 인해서 정치적인 변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랬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태우더라도 시간이 좀 네. 있으니까 협상을 좀 계속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당 상황이라면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한국당이요. 현재의 구도가 고착되는 걸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가 되면 소수 정당들이 좀 더 의석을 많이 얻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의석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민주당, 한국당이 손해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가 아마 고착되면 한국당이 앞으로도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사당은 계속 같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한국당 입장에서도 맞다. 계속 이렇게 만약에 뭐 밖에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한다 그래도 만약에 지금 어쨌든 한국당 빼도 한 18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럼 국회에 사실은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관행상 아니면 협의는 하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계속 스스로 나간다 아니면 뭐 스스로 왕따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국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 아마 저는 궁극적으로는 논의 테이블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자정까지가 시한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시한 합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 회의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사실상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니까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김관영 원내대표는 뭐 경위권으로 발동해서라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고요. 민주당 의원들 저기 소속 의원들은 비상대기령 네네네네. 내렸죠. 예. 뭐 이게 기한이 사실 오늘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합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오류를 처리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뭐 물리적인 충돌이나 뭐 회의장 점거한다 해서 다른 데서 하면 되거든요. 저는 예. 유들이 있게 할 거라고 보고. 다른 장소에서 옮겨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막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뭐 물 강제로 막는다든지 이제 이 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처벌 규정도 생기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 충돌이 안 발생하면서 해결할 방법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될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럴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보면은 그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두 곳을 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의 의원회관마저도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회의 공간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뭐 여기까지 온 상황, 그리고 의사국장마저도 이제 의장께도 아직 보고가 안 드려진 상황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처리를 하지 않을까,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좀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 또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청와대가 신임 대변인의 고민정 현 청와대 부대변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민정 대변인은 여러 세대 또 다양한 계층과 잘 소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인사 관련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영상과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청와대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요 신임 대변인의 고민정 현 청와대 부대변인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기 박정아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승진한 건데, 예. 글쎄요 김은겸 전 대변인이 사실상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인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카드를 아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 김의겸 대변인이 갑작스러운 일로 사임을 했고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고민정 부대변인이 그 선거 때도 합류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부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 뭐 내부 소통, 그 다음에 내부 소통을 통해서 그 기자단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나 뭐 대통령의 이해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만히 잘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과거처럼 뭐 김의겸 대변인이 때로는 너무 정치적인 영역까지 들어와서 이제 브리핑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해소가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청와대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이제 전달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내 최연소예요. 1979년생이거든요. 네네. 역할이 좀 부담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제 내부에서 승진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가 될까는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쭉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국정철을 공유한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처럼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아마 잘 풀어나갈 것이라는 걸 봐서요. 저는 뭐 잘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청와대 얘기했으니까요. 오늘 대통령께서 신미수 균형인사비서관 사표를 수리를 했네요.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2번 검찰의 소환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그 영향으로 그렇죠. 스스로 뭐 먼저 사표를 낸 거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그 김은경 전 장관하고 신미숙 전 비서관이 사실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기소가 된 상태에서 현직을 유지한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되죠.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아마 이제 기소되는 시점에 보통은 이제 뭐 그만두기도 하는데 그런 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불구속 기소네요. 이것도 조금 청와대에서는 글쎄요. 바람직한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번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쭉 보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은 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도 벌써 이제 야당으로부터는 그 사퇴 압력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한번 신미숙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한번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있었던 것마저도 뭐 야당이 사실은 예. 제대로 공격을 못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그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더 윗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나 전욱 인사수석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담당 실무비서관들이 예. 이제 사표가 정리되는 바람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사개특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